거기 나온 21번째 애음급부터 볼 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애우다 보태기 미음 보태기 길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우다는 빙 둘러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애음길은 뭐죠? 이것의 반대말하고 하는 게 뜻이 더 빠르겠다. 뭐죠? 지름길의 반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지름길, 여기 나온 지름길은 이렇게 씁니다. 그죠? 뭐라고 쓰죠? 우리가 경로라고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로라고 쓴다. 만약에 여기 나온 경로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면 이건 과정이란 뜻입니다. 한자의 동음 이해에 주의하셔야 되죠. 한자의 동음 이해에 주의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경로 하면은 뭐 있지? 과정 또는 뭐 있어? 지나는 길, 그죠? 이러한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름길은 위에 나오는 경로로 쓰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거기 나온 고삿 모르신 분 없죠? 그죠? 거기 나오는 고삿 모르신 분 없는데 단지 이건 구분하라겠죠. 여기 나오는 고삿이란 말고는 고삿이란 말은 주의해야 된다. 원래는 함께 썼으나 지금 구분해가지고 이때는 뭐야? 좁은 길이란 뜻이고 이때 그 고삿은 초가지붕의 뭐죠? 이형이란 뜻이다. 그죠? 이런 뜻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거기 나오는 애움길 나왔고 가풀막 나왔네. 그죠? 자, 그래서 몹시 가파른 비탈길이다 그렇게 난달 나오네요. 다음 이어서 22번째 안가품 나오네요. 그죠? 거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이건 아시겠지? 그죠? 이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안가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효의 의미가 있다. 그죠? 효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래서 반포는 통상 까마귀를 이야기하죠.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23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나오기를 오대다란 말이 나왔네. 반대말을 만들어 보는 게 뜻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나온 오대다 올대 나오는데 반대말은 뭐죠? 이번 늦대다요. 더 늦게 되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이악스럽다, 억척스럽다는 뜻이죠. 이악스럽다, 억척스럽다. 에오라지 밑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온 에오라지가 있는데 다만 오직 부족하나마 겨우 이라는 뜻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에오라지 봐주십시오. 주머니엔 에오라지 통전 투니뿐이다. 이때 에오라지는 겨우 이런 뜻이 있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 에오라지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여기서는 오직이란 뜻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그런 말 하더니 깜찍하고 맹랑하지. 그러게 말이야. 참 잔망스럽네. 그래. 뭐죠? 여러분 보신 대로 그 잔망스럽다가 답해야 되고 말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얄밉도록 맹랑하다 이란 뜻이 있다. 얄밉도록 맹랑하다 이란 뜻이 있다.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2번 새치름하다네. 그죠? 원래 여기 나오는 쌀쌀 맞다의 뜻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새침하다 또는 새침대기란 말이 있어요. 그죠? 아마 여기서 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오는 말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새치름하다가 표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처럼하다를 쓰고 있으므로 이걸 원칙으로 하고 이걸 허용한다 그랬죠. 그죠? 새처럼하다를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악스럽다는 아까 억척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앙살스럽다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뭐죠? 엄살 부리며 버티다. 엄살을 부리며 버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읒번에 나오네요. 잘 읽기 나오네요. 머리맡에 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그죠? 다음
자반 뒤집기, 몸이 아파서 엎치락 튀치락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일단 쓸까? 자반 뒤집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궁식대다 또는 궁식거리다, 이런 것도 모두 같은 말입니다. 궁식대다, 궁식거리다, 이런 말도 모두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요. 이뒤척 저희뒤척 하는 것이요, 그죠? 몸이 아프거나 무료해가지고 이뒤척 저희뒤척 하는 것, 또는 고민이 많아서 밤새 잠 못 이루며 뒤척 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다 이어서 그 다음 나온 게 거기 나오는 뭐죠? 거기 나오는 3번에 자발 없다란 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원래 자발이란 말은 이렇게 씁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행함,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행함, 이런 뜻이 있는데, 말이라는 게 그래. 저는 이제 수업 중에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개화가사가 있고 여기 창가가사가 있는데, 개화가사는 뭐야? 4사조 우문체고, 이건 6호조, 7호조, 8호조 우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 4사조 운문체 고대 정형률이 6호조, 7호조, 8호조로 운율이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 4사조 운문체가 6호조, 7호조, 8호조로 가는 것은 고대 정형률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편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 뭐죠? 행동이 가볍다, 부정적 의미로 본다면 행동이 가볍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다 뭘 보탰을 때야? 없다를 보탰을 때야. 그래서 자발 없다란 말이 왔을 때, 여기 나오는 이런 말들의 반대의 뜻으로 본다면은 말입니다, 거기처럼 뜻이 안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정맞아 참을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뜻으로 본다면 이 없다란 말이 붙으면 뭐가 되죠? 부정적 의미로 와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뭐야? 행동이 가볍다, 참을성이 없다, 그죠? 참을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자발과 자발 없다의 뜻이 같아지는 이유는 뭐죠? 대체로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게 같은 뜻인지 알죠? 여기 나온 주책과 주책 없다 같은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 나오는 안절부절과 여기 나오는 뭐죠? 안절부절 못하다 같은 뜻이죠. 부분적으로 말입니다. 우연하다와 이건 부분적이야. 우연차타가 같은 말이죠. 그쵸? 우리 국어선생님 참 주책이 없어. 부정적 의미죠. 그죠? 우리 국어선생님이 주책을 부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 나오는 의미의 변화가 언어적 원인에서 온 경우죠. 바로 이 경우야. 이것도 같은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변한 4가지 이유가 있죠.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여기 나오는 언어적 원인이란 의미의 변화고, 뭐 때문에 나타나죠? 이게 왜 나타나지? 왜 나타나? 통사성 때문에. 언어의 통사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맞죠? 아마 그럴걸? 다음, 이어서 4번째, 이번엔 잔다리 밟다야. 뭐죠? 한 계단 한 계단, 지가 낮은 데로부터 점점 높은 데로, 그죠? 잡도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잡도이란 말이 나오는데 잘못된 한수록 엄하게 다룬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주의해야 되죠. 뭐죠? 여기 나온 잡도리를 써라, 이걸 써라. 절대로 뭡니까? 단도이란 말을 쓰지 마라. 왜? 이건 일본 말이니까 일본말 쓰지 마라, 그랬죠? 다음, 이어 조쌀하다, 깨끗하고 아담하다, 그죠?
그 다음에 꼭띠 나오네. 꼭띠가 어디죠? 정수리의 뒤쪽이죠. 전 사람 얼굴 그려놓고 다 이야기한디 여기 나오는 뭐 있습니까? 꼭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정수리의 뒤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띠 이런 말이 있죠. 누르다, 눌리다. 꼭띠 누르다, 상대를 제압하다. 꼭띠 눌리다, 상대에게 제압을 당하다. 관용적 표현으로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간의 내막은 정수의 입을 통해 다문다문 흘러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끊길 듯 하면서 끊기진 않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가지인데 다문이란 말인데 이 다문은 여기서 이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라고? 간허리야. 끊길 듯 하지만 끊기진 않아. 간허리야. 이건 내가 두 가지 의미로 썼는데 먼저 이건 뭐냐? 이자여. 먼저여 쉴헐자여. 다음 원래 이 말은 없는데 내가 썼어. 그냥 값쌀헐자여. 가격이 싸. 저가여. 그러므로 꼭 이렇게 써야 돼. 헐값 이렇게 쓰고 이건 한자어 이건 고유어요. 그죠? 맞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 한자어 고유어. 그러므로 이건 헐값은 순수 고유어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자가 시험에 잘 나와. 그죠? 담은 간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철호인내의 세청맞이 냈는데 여기 나오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 뭐 떼서? 쇠되다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카롭고 높다란 새소리야. 뭐죠? 날카롭고 높다란 뜻입니다. 그죠? 소리가. 그래서 그 나온 새청 맞다도 거의 같은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오늘날의 말입니다. 이건 뭐 되고 있지? 속어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뜻은 싸이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세됐다 그러지? 민망하다. 그죠? 또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우습게 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어화돼서 민망하다, 우습게 되다 이런 등등으로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조쌀하다, 깨끗하고 아담하다 이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번 정외롭다 나오네. 지멸이 나오네요. 꾸준히. 됐습니까? 지청구란 말이 나오네요. 꾸지람이란 뜻이죠. 진솔. 됐습니까? 짜장 밑줄. 10번, 11번 둘 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10번, 11번 둘 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솔.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을 이야기한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짜장, 과연, 참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반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여기 나온 차와 뭐죠? 이거야. 뭐죠? 차반이야. 차와 밥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차린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 차린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야? 개차반이야. 뭘 이야기하죠? 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똥을 이야기해. 이런 개차반 같은 놈을 했을 때 개가 똥개가 똥 먹지. 아마 그래서 좀 지저분한 음식, 또 잘 차리지 못한 음식, 또 막대 먹은 놈 할 때 많이 쓴 모양이야. 그죠? 딸의 차반은 재 넘어가고 며느리 차반은 농이에 둔다요. 그죠? 거기 나오는 딸의 좋은 음식은 말입니다. 어디로? 재 넘어가고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며느리에게 준 것은 농에 올려온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딸의 자반이 여기 나오는 재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시댁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며느리가 들어온 음식은 말입니다. 농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누구 준다는 이야기야? 자기 남편 준다는 이야기야. 그죠? 여기 며느리에게 들어온 음식을 어디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농에 올려놨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죠? 이런 말이 있죠. 생소 하나? 이바지 음식이란 말이 있어요. 모두 여기서 온 말들입니다.
모두 여기 나온 차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런 건 있더라. 그 뭡니까? 저번에 집에 이제 그 일이 좀 있어가지고 딸내미를 결혼시키는데 그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가 좀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은데 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앞뒤 안 가리고 시원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그 밥을 상견례 자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기 그 저는 딸이고 그쪽은 이제 뭡니까? 사유니까 아들이죠. 근데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밥을 다 먹었는데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가장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간소하게 해서 일단 이바지 음식 없습니다. 이바지 음식 보내실 필요도 없고 저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제가 집을 사줬고 현찰로 1억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해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살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사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돈으로 가져오거든. 그래서 통장에 넣어서 통장에서 애들이 밑거름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불필요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한복 같은 거 안 합니다. 한복 같은 거 안 합니다. 해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들 집 사주고 제가 현찰 1억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딸한테도 결혼식 비용을 남겨놓은 게 있으면 통장에 넣어서 딸 이름으로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체 불필요한 걸 하지 않습니다. 한복도 빌려 입습니다. 양쪽 다. 저도 빌려 입겠습니다. 시어머니 어떠 해줄 필요 없습니다. 저도 빌려 입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남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너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해놓고 속으로 얼라리고 그랬죠. 경사 안 내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딸내미가 가져간 게 TV 하나, 냉장고 하나, 또 뭐 가지고 갔지? 3가지 가지고 갔는데 그 나머지 에어컨하고 다 해놨더라고요. 뭐 살 것이 없어요. 뭐 시어머니 옷 필요 없다. 이바지 음식 보내지 마라. 그 시할머니 계신데 옷 할 필요 없다. 다 할 필요 없다. 막 그래 보더라고. 그래서 사실 결혼식 비용이 결혼식장 비용밖에 안 들었어요. 물론 이제 딸이 벌어온 돈으로 지가 TV랑 샀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식이 세상 쉽다.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이바지 음식 이런 것도 한 번 하면 그건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할 필요 없다. 그래 보더라고. 근데 또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팔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할머니 전부 다 옷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옷값도 보내지 마라. 근데 옷값은 보내서요. 옷값은 1000만 원 보냈더니 7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 보내지 말라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700만 원 되돌려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내가 썼어요. 좋아서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마저 안 보내는 게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보냈더니 나중에 성의를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700만 원 돌려드립니다. 원래 뭐 다른 데는 얼마 돌려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전액 돌려드리려다가 너무 첫 인사에 좀 죄송할 것 같아서 300만 원 하고 이렇게 띄었다고 그대로 보냈더라고. 그대로.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고맙기도 하더라고. 자, 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안 해야 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안 해야 돼. 실익이 있어야지. 다음 이어서 2번 초들다입니다. 그렇죠? 다음 칠칠하다요. 저번에 했죠? 칠칠하다 뭐라고? 가지런하고 곱고 행동이 조신하다 이런 뜻이라겠죠. 그게 칠칠하다는 욕이 아니라 칭찬이라겠어. 그죠? 칠칠치 못하다 해야 욕이라겠어.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칠칠하다 2번에 뭐가 나오냐?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다란 말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여기 나온 이 말은 사실은 한자의 손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온 말이다. 어디서? 추잡이야. 추잡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추접과 이것이 추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이건 뭐에서? 외모 외형에서 이건 언행에서 나타나더라. 그죠? 언행에서 말과 행동에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 이번에 주접이 들지 않냐고 깨끗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에 건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녀의 칠칠한 살림살이 솜씨가 눈에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기역번 켜속 이런 거 모르신 분 없지? 켜속 모르신 분 없다. 다음 이어서 티읍번입니다. 뭐가 나와? 투미하다. 뭐라고? 어리석고 둔하다. 다음 트레바리 밑줄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다음 이어서 그 밑에 피읍번에 팔남봉 밑줄 됐습니까? 팔남봉이란 말은 생소해도 남봉꾼이란 말은 들어봤지? 다음 이어서 팔남봉에 묘썼다란 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길 뭐가 나오냐? 팔남봉이란 말이 있는데 이때 봉을 뭘로 봐버린 거야? 삼봉오리의 봉으로 잘못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이 팔남봉에 묘썼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죠? 그죠? 아주 못된 자식이 태어나 이런 뜻이요.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말입니다. 못된 자식이 태어남 이런 뜻이다. 다음 이어서 팔초하다. 요즘 말로는 V라인이야. 그죠? 푸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하리 됐습니까? 그래 저번에 이거 했죠? 뭐 했지? 하리쟁이 고자질쟁이 고자질꾼 그죠? 다음 한곁 됐습니까? 하루에 반나절이다. 그죠? 다음 이어서 거기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 나온 나절이 나온데 말입니다. 나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반나절은 뭐야? 하루의 4분의 1이야. 그죠? 하루의 4분의 1이야. 다음 함초롬하다 함초롬하다 거의 비슷한 뜻이고 핫것 그죠? 핫것 그래서 핫바지는 뭐라 했지? 손바지란 뜻이다. 핫바지는 손바지다. 그 다음에 하더미 하다비는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신 대로 유부남 유부녀란 뜻이다. 해오락이 나오죠? 해포 1년 좀 넘게.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나오는 해살 밑줄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살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해살은 뭐요? 직국교 해방놈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저번에 했죠? 뭐죠?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뜻이야. 쌩이질이야. 그죠? 어떤 일 하고 있는데 괜히 와서 해방을 놓으면서 귀찮게 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희사라고는 다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살은 장난삼아 사람을 죽이는 것을 희살이라 그러고 해살은 괜히 회방을 놓는 것이고 희살은 장난삼아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화수분이야. 펀해도 그만큼 남다는 재물단계 이름이죠. 천영택의 소설 화수분도 있죠. 천영택의 소설 화수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반어적 인물 설정된 소설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그럴걸? 그렇죠? 이어서 후미지다. 후미지다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미지다를 이렇게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 안 돼. 기출문제죠? 그죠? 다음 이어서 희날이 나오고 희떡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알이 해식다 밑줄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보시면 홍두깨 한이바람 모르시면 없죠? 홍두깨 거기 나온 한이바람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한번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110쪽에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1번 문제 쭉 보시면은 모두 한 번씩 본 것들인데 4번 보세요. 푼푼하다는 이거 구분하라겠죠? 여기 나오는 푼이와 푼히를 구분하라겠죠? 푼푼이는 뭐야? 조금씩이야. 이건 뭐야? 넉넉하게야. 그죠? 넉넉하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떼짱이 뭔지 알죠? 그 뭡니까? 잔디, 그죠? 이걸 이야기하죠. 무덤 위에 딱 덮는 거 있잖아, 그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온 다문 궁식대다 궁식거이다 나온 게 계속 나와.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2번 어안이란 말이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굴지, 손가락을 굽힌다는 뜻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치? 다음 여반장 뭐죠? 손바닥 뒤집기야. 손바닥 밑에 한자 나오죠? 다음 구두선 밑줄, 말만 앞서고 행동이 안 따라, 말만 앞서고 행동이 안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3번 보십시오. 모두 한 번씩 했던 것들입니다. 거기 나오는 실큼하다, 싫은 생각이 있다, 그쵸? 그쵸? 표미주에 표기한 것이네. 여롭다, 쑥스럽다, 이런 뜻이 있네, 그죠? 자, 한번 쭉 한번 봐주시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고유의 단위야. 고유의 단위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올 때가 됐어요. 고유의 단위는 시험에 안 나올 때가 된 게 뭡니까? 재작년 이후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올해도 서방직에 한 문제 나왔어요. 서방직이란다. 올해 처음 해봤더니 기상직에 한 문제 나와서. 근데 이제 시험에 안 나와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고유의 단위가 모두 미터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금 한 돈 이렇게 못하게 2.25g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쌀 한 대 이런 말 쓰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2리터 이렇게 쓰도록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의 단위가 안 나올 때도 됐는데 잊어버리면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일상생활 단위에서 첫 번째 동밑줄, 묻밑줄. 동과 무슨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은 10번째 우리 있어요. 우리 있죠? 우리가 뭐냐? 기와 이천장이다. 기와 이천장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 한 첩, 잘 모르시면 없지? 한 첩 됐어요?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야. 다시 하기해서 다음 단위의 사용 중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고, 먼저 이게 한 첫 번째야. 마늘 한 점 몇 개? 100개죠. 접은 100개죠. 쌈은 24개죠. 바늘 한 쌈 24개입니다. 북어 한 쾌, 그 다음에 생선 한 두릅 나오네.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4번 보십시오. 부피의 단위에서 웅큼 밑줄. 이거 받아쓰기를 못하신 분이 있어. 웅큼 쓰신 분이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받침을 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웅 아니야. um이야. 쿰쿰. 발음도 잘 안 돼요. 어려운 말이야. 4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물의 단위. 이거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와. 해물의 단위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거기 나오는 쾌, 손, 톳, 축, 태, 두름, 간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은 말입니다. 생선은 대체로 뭐야? 20마리, 10마리, 2마리 단위구만. 이때 2마리 단위는 뭐야? 손이야. 이건 뭐야? 무시나 가시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다양하네. 거기 나온 두름, 쾌, 태, 축 이런 등등이 많이 있네. 그죠? 그래서 북어는 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명태는 태, 그 다음에 조기는 두름, 그 다음에 비웃은 갓,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20마리, 10마리, 2마리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축이라고 셀 수 있는 것은 뭐죠? 오징어, 낙지, 문어, 주꾸미 이러한 등등의 다리가 많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만 축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만 축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생선수가 가장 많은 거 나오죠. 이런 문제도 두 번째 유형이야. 아까 고유의 단위와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다가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이거, 그죠? 가장 많은 건 무엇이냐, 이런 문제.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번엔 농산물이 나옵니다. 농산물에 뭐가 나와? 거기 나온 대, 혹, 말, 섬 이런 거 못 쓰게 해, 이제 지금은. 그죠?
지금은 쌀도 20kg 한 가마니 40kg 한 가마니 그러지 여기나 뭐죠? 몇 대, 섬 이런 거 못 쓰게. 다음 여기서 이건 같은 말이죠. 가마니와 섬은 같은 말이나 이건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말아야겠지. 일본 말 가마스에서 왔죠. 일본 말 가마스에서 왔으므로 가마니란 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하지 말고 한 섬 두 섬 해주라. 한 섬 두 섬 해주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호비의 10배가 대, 대의 10배가 말, 말의 10배가 섬. 그래. 됐습니까? 이거요. 다음 2번이 좀 잘못됐는데 2번에 이렇게 써야 돼. 뭐라고? 가우시야. 가짜가 빠졌어. 2분의 1이야. 거기 음만 나오죠. 가우시야.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6번 거리 밑줄 첩의 2분의 1이야. 거리는 첩의 2분의 1입니다. 첩이 100개예요. 그것의 2분의 1. 그렇죠? 대체로 가지, 오이, 감 이런 것들 모두 접이라 그러지.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꾸러미 나오네. 꾸러미 아시죠?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번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는 옷감과 바느질의 단위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나온 쌈 밑줄 됐습니까? 다음 그 다음에 땀 나오죠. 땀 바느질 한 땀 두 땀 그러죠. 다음 마지막에 죽 나오네. 죽 밑줄 뭐야? 10개야. 10개. 버선 그릇 10벌을 뜻한다. 됐습니까? 그렇죠? 죽이 다음 이어서 음식에 관련된 단위 중에서 사리 밑줄 됐습니까? 다음 그 밑에 자밤 밑줄 자밤. 우리가 양념을 눈대중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한 번 집었을 때 집은 양이야. 그렇죠? 손으로. 다음 9번에 기타 나오네. 기타의 단위에 거기 나오는 허리 밑줄 씨름은 한 판 두 판 세는 게 아니라 한 허리 두 허리 그렇게 센답니다. 한 허리 두 허리 이렇게 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소방직이나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소방직이나 기상직이 한 문제씩 뜸하게 작년에는 여기 나온 소방직에서 한 문제 나왔고 올해는 기상직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거기 나온 가로 안에 있는 건 어렵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죠? 이런 고유의 단위들을 쓰지 말도록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어서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나오는 에리어야. 거기 나오는 에리어인데 어원이 애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뭐죠? 국어의 문법체계 동화 진행 중이야. 이건 뭐냐? 국어의 문법체계 동화 완료야. 국어 문법체계 동화 진행 중이냐? 그 국어의 문법체계 동화 완료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차용어는 아직도 외국어 냄새가 나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우리말로 귀화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외국어인가? 원래 어원이 우리말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로 보죠? 우리가 국어로 보죠. 국어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외국어는 여전히 외국어로 본다 이런 이야기. 그죠? 됐습니까? 여기 나온 이 말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오른편. 그래서 이상의 날개에 보면 난 오른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어로 들어오면은 여기나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여러분들 뭐죠? 두음법칙입니다. 우리 국어 문법 체계에 걸려 들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이화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추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지? 펜이 있는데 여기 이가 있어. 이가 뭐야?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야. 지은이, 편애니, 어린이, 그이, 저희 할 때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과 어영유사 한 말이 뭐가 있죠? 팡이가 있어요. 이때 팡이는 뭐냐? 곰팡이, 지팡이 하던 것처럼 팡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나온 두 개의 낱말이 만나서 뭐가 된 거야? 곰팡이가 아니지. 놈팡이가 된 겁니다. 사실 놈팡이가 독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룸펜프르주아, 게으른 자본주의자의 손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어 문법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이것이 우리 국어인지 영어에서 왔는지 불어에서 왔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빵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방이 뭐죠? 외국어에서 와서 우리말로 굳어진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화라고 한다, 귀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제 와서 여기 나온 이 말들을 갖다가 원래 불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굳어진 것들이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거 있지? 이거죠? 마네킹이죠? 이 마네킹 우리나라에서 뭐가 됐지? 마네킹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마네킹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갖다가 그대로 뭡니까? 우리는 인정을 하죠. 뭐죠? 국어 문법에 동화 진행된 걸로 보고 마네킹하고 그대로 부릅니다. 이걸 버린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죠? 차용어예요. 이건 뭐야? 귀화야. 이건 귀화야. 그래서 여기는 차용어는 외국어의 냄새가 여전히 나. 하지만 귀화에는 뭐죠? 외국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BC2세기, 그러니까 위만조선 시대에 이 땅에 한자가 들어오면서 역시 한자 결이 가장 많아. 그렇죠? 먼저 거기 나오는 순수 한자 분 나오죠? 분 나와. 글쎄요, 거기 나온 붓은 굳이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중국어에는 거센 소리 발음이 없으므로 제 생각에 이런 발음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가 됐죠?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때 디귿이 시옷으로 오는 것은 8종성법이 7종성법을 표현하는 17세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붓이 원래 어디서? 여기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 문법 체계가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한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렇죠? 다음 이어서 종이, 짐승, 거기 나오는 마냥, 고약, 김치, 김장, 배추, 고추, 상추. 저 앞에서 제가 뭐라 했죠? 한자가 우리말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소금화된 것들이라고 이미 다 적어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맞죠? 한자가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이미 소금화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거기 나오는 한자와 뭐죠? 고유어가 만나는 경우 구역질, 새님, 호주머니, 호떡, 개차반. 3번 부사어 밑줄. 부사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사는 꼭 알아두셔야 돼. 어차피 급기야, 하필, 당연, 도대체 꼭들 알아두셔야 된다. 꼭들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그 밑에 서울시 구급 문제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먼저 여러분 보신 대로 1번은 말입니다. 범어죠, 범어. 범어가 뭔지 아시죠? 산스크리트 아니야. 그쵸?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범어로 뭐라고 읽어요? 도량이라고 읽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사찰이라, 사찰. 저를 도량이라고 그러죠. 그럴걸?
얘 원래 마당장자거든. 근데 우리가 도량 이렇게 읽어. 이거 전부 다 범어들이지. 범어들 7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기와는 민간어원설이에요. 기와는 지세라는 민간어원서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하리는 원래 한자예요. 원래 한자예요. 그 다음에 하리는 일본식 한자예요. 그 다음에 독일 나오는데 독일은 가차된 거지. 가차가 뭐더라? 가차가 뭐야? 한자 음과 훈을 빌려 쓰는 거잖아. 이게 누구야? 사람 이름인데. 누구야? 어링컨. 이게 지금 가차죠. 한자 음과 훈을 빌려 쓰는 게. 그럴걸? 조선후기 잡가 유상가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곡재금은 청고절이요 척다정전이 일년풍이라. 경계무공 조울시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읽죠.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읽어야 되죠. 이건 음을 읽고 이건 훈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소시 적다 오는 새 적다이면 소적새야. 이건 음을 읽고 이건 훈을 읽죠. 그러므로 소시 적다 오는 새니까 적다 정조는 소적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다 정조는 일년풍이요. 여기 나오는 적다 정조는 말입니다. 소적새래. 소적새가 뭐지? 귀척도죠. 눈물이 아롱아롱 필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 말리 귀척도 아니야. 이 새 이름이 뭐야? 접동새야. 접동 아우레 접동 이거 아니야. 이어서 불역이죠. 불기 다시 불기 산수갑전에 다시 불기에 나오는 그 불역이잖아. 이게 뭐야? 주걱새제. 그렇죠? 주걱새요? 이거제. 뭐죠? 이건 가차. 이게 가차죠. 그죠? 이게 가차요. 한자 음과 훈을 빌려 쓰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프랑스 파리 아니야. 이거 가차죠. 그죠? 이게 지금 5번이 도이칠란드를 그대로 줄인 게 독일이야. 가차요. 한자 음과 훈을 빌려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자에는 우리가 가차자가 있고 전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걸? 다음 이어서 그 다음이야. 그래서 거기 나온 3번만 순수 한자예요. 순수 한자야. 3번만. 그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그 다음이야. 다음 중 며칠 진 단어가, 이건 좀 너무 길다. 너무 긴 게 네래. 한자를 다 써야 되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한자에 귀화 나오죠. 한자에서 귀화한 것들 놔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쭉 한번 봐주되, 특히 거기다 2번 귀화한 한자와 밑줄. 귀화한 한자와 밑줄 됐습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나오는 귀화 한자에 쭉 보니까 거기다 철부지 같은 것만 나오잖아. 맨 마지막에 철부지의 철자가 무슨 자요? 절자제. 무슨 절자요? 마디절자. 무슨 마디요? 우리의 절기냐 절기. 24절기의 절기도 모르는 놈이야. 뭐죠? 말 그대로 서로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몰라. 때를 몰라. 철부지야. 그죠? 원래 절부지에서 온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3번 한자어의 고유의 합성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중 어원이 순수 한자인 것은 다음 중 순수 한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심심찮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다음 그 밑에 몽고어 만주어에서 4번 범어 밑줄.
이 범어가 잘 나와요. 이 범어가 시험에 잘 나와. 거기 범어 중에서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뭐가 있지? 보살 밑줄. 됐습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도량도 제가 써드렸고요. 거기 나온 보살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죠?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라문 나오죠? 바라문도 나오네. 꼭 알아두셔야 돼. 범어들은 말입니다. 잊어버릴만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한 번씩 시험에 나와. 그치? 일본말 나오네. 다음에 6번은 전부 다 가짜자들입니다. 한자를, 외국어를 한자로 쓴 것들이야. 내일 거기 나오는 116쪽의 하단에 있는 걸 풀면서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국어순화야. 근데 국어순화는 거의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국어순화는 제 개인적으로 국어순화 반대론자거든, 내가. 첫째, 그렇고, 그 다음에 국어순화 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성과 사회성을 띠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때 이런 식의 말을 절대 쓰지 마라.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었는데, 강요하고 말고가 다 필요 없는 이야기다. 왜? 결국 안 쓴다. 지금은 이모티콘 하나 날려본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굳이 순화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단지 순화해야 할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남녀 차별의 언어, 인종 차별의 언어 이런 등등의 몇 개지, 일본말 계라고 해서 쓰지 말고, 또는 뭡니까? 영어 계라고 쓰지 마라. 이런 건 없다. 여러분 자신은 뭡니까?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써래. 대한민국에 누가 이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쓰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마라. 지금 말입니다. 키보드란 말을 쓰지 못하게 글새 그러라 그래. 아무도 안 써. 언어란 사용해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사회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주로 바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쓰면 결국 사라진다.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뭡니까? 남녀 차별의 언어, 그 다음에 반역사적인 단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대로 국어 순화해야 되지만은, 여기 나오는 외국어는 굳이 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론이고, 현대 우리 국어학계도 국어 순화 반대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순화는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